새벽 4시. 당신은 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SNS를 켜보니 그는 친구들과 술 마시는 사진을 올렸더군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댓글에는 완전 행복해 보여. 요즘 왜 이렇게 잘생겨진 거야 같은 말들이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가슴은 무너집니다. 나 없이도 저렇게 행복해 보이네. 나는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 역시 나만 사랑했던 거야. 내가 버림받을 만했나 봐.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 특히 회피형 남자와 이별한 당신, 지금 그가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을 떠나서 후련하고 자유로워서 매일 즐겁게 살고 있을 거라고 믿으시나요? 친구들 만나고 취미 생활하고 새로운 여자 만나면서 당신 따위는 까맣게 잊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회피형 남자의 가장 정교한 방어막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 한 글자도 놓치지 마세요. 왜 회피형 남자는 이별 직후 SNS에 행복한 척을 하는지, 왜 친구들과 더 바쁘게 돌아다니는지, 그 화려한 거짓말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회피형 남자가 이별 후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해방감일까요? 아니면 공포일까요?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둘 다입니다. 하지만 그 순서와 깊이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지금 행복해 보이는 그 남자가 실제로는 얼마나 혼란스럽고 불안한지, 그리고 그 감정의 파도가 언제 어떻게 당신에게로 돌아오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타이밍을 어떻게 활용해야 그가 당신을 놓친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 수 있는지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회피형 남자가 누구인지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회피형 애착 유형은 심리학에서 정식으로 분류되는 성격 패턴입니다. UCLA 심리학과 필립 쉐이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성인의 약 25%가 회피형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명 중 한 명꼴이죠.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회피형 남자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관계 초반에는 엄청나게 적극적입니다. 매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당신만 바라보는 것처럼 행동하죠. 하지만 관계가 깊어지고 당신이 감정적으로 가까워지려고 하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만남을 미루고 답답하다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코넬 대학 신경심리학 연구팀의 2017년 fMRI 연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의 뇌를 스캔했더니 친밀감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편도체가 활성화되더라는 겁니다. 편도체는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뇌 부위입니다. 다시 말해 회피형 남자에게 사랑은 따뜻함이 아니라 위협입니다. 이별 직후 일주일, 회피형 남자는 환상적인 해방감을 느낍니다.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 느낌입니다. 매일 연락해야 한다는 압박, 주말마다 만나야 한다는 의무감, 당신의 감정을 챙겨야 한다는 책임감.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친구들과 술 마시러 갈 때 눈치 볼 필요 없고, 게임하고 싶으면 밤새 해도 되고, 연락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유입니다. 완벽한 자유. 그는 SNS에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올립니다. 댓글도 평소보다 열심히 답니다.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합니다. 헬스장도 등록하고 오랜만에 책도 읽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하게 행복해 보입니다. 실제로 그 자신도 행복하다고 착각합니다. 역시 헤어지길 잘했어. 관계가 나를 너무 올감했었어. 이게 진짜 내 모습이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하지만 이 해방감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길어야 2주에서 3주입니다. 2주가 지나면서 균열이 시작됩니다. 미세한 균열이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금요일 저녁 9시. 예전 같으면 당신과 저녁을 먹고 있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혼자 집에 있습니다. 친구들한테 연락해볼까 하다가 그냥 멈춥니다. 매번 연락하면 티 나니까요. 넷플릭스를 켜지만 뭘 봐도 재미가 없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합니다. 밤 11시. 예전 같으면 당신과 통화하던 시간입니다. 잘 자라는 말 한마디라도 주고받았죠. 지금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봅니다. 잠이 안 옵니다. 뭔가 허전합니다. 뭔가 빠진 것 같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애착 이론 연구소의 2020년 연구를 보면 회피형 남자들은 이별 후 평균 17일째부터 수면 패턴에 이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고 자주 깨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무언가 잘못됐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3주차에 접어들면 본격적인 공포가 시작됩니다. 회피형 남자가 느끼는 공포는 일반적인 후회와는 다릅니다. 그는 당신을 그리워한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상한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뭔가 찝찝합니다. 뭔가 불편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을 봅니다. 예전 같으면 당신의 굿모닝 메시지가 와 있었죠. 지금은 그냥 광고 문자뿐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기분이 이상합니다. 회사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신이 뭐 먹었어? 하고 물어봤었죠. 지금은 그냥 혼자 먹습니다. 역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공허합니다. 이게 바로 회피형 남자가 느끼는 첫 번째 공포입니다. 일상의 공백 공포. 당신이 채워주던 수많은 작은 순간들이 사라진 공백을 내가 인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두 번째 공포입니다. 영구적 상실의 공포. 4주차쯤 되면 그는 무심코 당신의 SNS를 봅니다. 처음엔 그냥 궁금해서 아무 의미 없이 봤다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더군요. 예전보다 더 예뻐 보입니다. 스토리를 보니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온 것 같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의 가슴에 묘한 감정이 스칩니다. 이게 뭐지? 질투. 아니야. 내가 왜 질투를 해? 그냥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댓글을 보니 남자들도 있습니다. 누구지? 새로 만난 사람인가? 안녕 원래 아는 사람인가? 맨하탄 심리치료센터의 임상 데이터를 보면 회피형 남자의 78%가 이별 후 4주에서 6주 사이에 전 여자친구의 SNS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거나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면 급격한 심리적 동요를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회피형 남자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겁니다. 상대가 자기 곁에 있을 때는 숨막혀 하지만 상대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으면 공포를 느낍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환상적 이용 가능성이라는 개념이죠. 회피형 남자는 당신과 헤어지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얘는 나를 엄청 사랑하니까 나중에 내가 마음 바뀌면 다시 돌아올 거야. 지금은 좀 쉬고 싶지만 완전히 잃는 건 아니야. 언제든 내가 원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런데 당신이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이 환상이 깨집니다. 얘가 나 없이도 괜찮은가? 얘가 다른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영원히 얘를 잃는 건가? 이게 바로 영구적 상실의 공포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의 손실 회피 이론이 작동하는 순간이죠. 인간은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2.5배 더 크게 느낍니다. 그런데 회피형 남자는 더 심합니다. 가질 수도 없고 잃을 수도 없는 애매한 상태를 가장 견디지 못하거든요. 5주에서 8주 사이 회피형 남자는 혼란의 정점에 다다릅니다. 낮에는 여전히 친구들을 만나고 바쁘게 지냅니다. SNS에도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다릅니다. 혼자 있을 때 당신 생각이 자꾸 납니다. 함께 갔던 카페를 지나칩니다. 함께 봤던 영화 숙현이 개봉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듭니다. 카톡 대화창을 엽니다. 뭐라고 말할까 고민합니다. 잘 지내? 뭐해? 보고 싶어. 수십 번 타이핑했다가 지웁니다. 왜 연락을 못할까요? 자존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공포 때문입니다. 다시 관계가 시작되면 또 그 숨막히는 느낌이 올 거라는 공포. 당신이 자기를 거절할 수도 있다는 공포. 당신이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공포. 연락했다가 무시당하면 자기 자존심이 완전히 박살날 거라는 공포. 제 상담 사례 중에 전형적인 회피형 남자였던 C씨가 있었습니다. C씨는 2년을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이유는 역시나 숨막힌다는 거였죠. 여자친구는 매일 연락하고 주말마다 만나고 미래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C씨는 그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처음 2주는 천국이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자유를 찾은 기분이었대요.
친구들과 밤새 술 마시고 게임도 실컷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3주째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기 시작했어요. 뭔가 허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우연히 전 여자친구의 SNS를 봤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더군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씨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고 합니다. 나 없이도 저렇게 즐거운가? 나는 뭐지? 6주째 씨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 이상한 것 같아요. 헤어지고 싶어서 헤어졌는데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요. 근데 다시 사귀고 싶은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옆에 있으면 좋겠는데 부담스럽지 않게.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바로 회피형 남자의 전형적인 혼란입니다. 갖고 싶은데 가까워지기는 싫고 잃기는 싫은데 챙기기는 귀찮고 이 모순된 감정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절대로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회피형 남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침묵입니다. 그가 해방감을 느끼는 1주에서 2주 사이에 당신이 먼저 연락하면 게임 끝입니다. 그는 안도합니다. 역시 얘는 나 없이 못 사는구나. 언제든 내가 원하면 돌아올 수 있어. 반대로 당신이 완벽하게 증가하면 그의 뇌는 혼란에 빠집니다. 왜 연락이 없지? 정말 날 잊은 건가? 다른 사람 만난 건가? 이 불확실성이 그를 잠 못 이루게 만듭니다. 두 번째, SNS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세요. 당신이 불행해 보이면 그는 죄책감은 느끼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헤어지길 잘했다고 확신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너무 행복해 보이면 그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자연스러움입니다. 억지로 행복한 척하는 사진은 티가 납니다. 진짜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세요. 외모에 투자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을 자연스럽게 올리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타이밍을 기다리세요. 회피형 남자가 진짜 후회를 느끼는 시기는 6주에서 12주 사이입니다. 이때 그가 먼저 연락을 해올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급하게 굴면 안 됩니다. 그가 연락을 해왔을 때 당신의 반응이 재회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너무 반가워하면 그는 다시 부담을 느낍니다. 너무 차갑게 대하면 그는 자존심 상해서 도망갑니다.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담담하게, 그러면서도 따뜻하게. 쉽지 않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회피형 남자와의 연애는 심리전입니다. 그는 지금 행복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해방감 뒤에 숨겨진 공포를 당신이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주도권은 당신에게 넘어옵니다. 그래도 헷갈리시나요? 제 남자친구는 정말 회피형이 맞나요? 지금 연락해도 될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나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1대1 비밀 유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짧은 사연은 무료로 상담해드리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저는 회피형 남자 심리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연애 본부장입니다. 당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전략을 짜드립니다. 회피형 남자를 붙잡으려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들만의 언어로, 그들만의 타이밍에 맞춰야 합니다. 지금 그가 행복해 보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